무적 강군 있게 한 우리가 만든 첨단 무기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 새벽 단잠을 깨우는 강렬한 포성 소리와 함께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대로 된 국방력을 갖추기도 전에 발생한 터라 그 피해는 더욱 컸다. 당시 한국군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외국의 중고 무기로 전쟁을 치러야 했다. 종전 후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70년 8월 6일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면서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70, 80년대에는 기존 외국산 무기를 모방하거나 개량하는 데 머물렀지만 90년대 들어서는 독자 기술에 의한 신형 무기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휴대용 유도 무기 신궁, 차기 보병 전투 장갑차 K-21 차세대 소총 K-21 차기 전차 게이퍼, 대잠수함 유도 무기 홍상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기들도 대거 개발하면서 자주국방의 자존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짧은 무기 개발사에 비해 한국의 신형 첨단 무기들은 이미 실전 배치되고 있거나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썬더와 흑표는 이미 수출에 성공했고 차세대 소총은 수출 가능성이 크다. 100% 독자 기술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스텔스 구축함 문무대왕함은 최근 소말리아 해역에 배치돼 해적들을 여러 차례 퇴치하는 공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국방과학기술과 무기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세계 최고를 다투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방과학기술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거두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1970년 LED 창설 이후 2007년까지 국방연구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13조 6,600억 원으로 이를 통해 전력화시킨 254종의 무기체계로 얻은 투자 효과는 9.2배인 126조 6,100억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국방과학기술을 2007년 기준 세계 10위권에서 오는 2015년까지 세계 8위권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로 미래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의 신형 첨단 무기들을 소개한다.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가 40km인 155mm 보호와 최신 항법 장치 자동사격 통제장치 등을 갖추고도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형 타격무기다. 사거리는 선진국의 동급 무기에 비해 10km나 더 길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주포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능을 바탕으로 2001년 터키에 300여 대 1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킨 데 이어 중동 호주 등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21보병 전투 장갑차 올해 실전 배치된 XK-21은 방어력과 무장에 있어 동급 장갑차의 추종을 불허한다. 40mm 주무장 보호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탑재돼 적군 장갑차와 전차를 파괴할 만큼 화력이 강하다. 러시아의 30mm 기관 포탄을 막을 정도로 장갑력을 갖추고도 전차 수준의 기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상 운항이 가능하도록 에어백식 수상부양 장치도 장착했다. 피하 식별 및 적 위협 경고 장치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이 차기 전차 흑표라고도 불리는 차기 전차 K는 우리 지형에 맞춰 개발된 최초의 한국형 전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K1이 개발됐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설계 개발하고 한국이 생산한 것이어서 순수 독자 개발은 아니었다. 스페인은 120mm 포와 자동 표적 탐지 및 추적 장치 피하 식별 장치 등 첨단 기술 등을 갖춰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의 신형 전차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생산 방식으로 터키와 수백 대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K20 1차기 복합형 소총 디지털 방식이 적용된 미래형 소총 총알 하나로 수십 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게는 6.1kg로 최소화시켰다.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구경 5.5 6mm 기존 소총과 구경 20mm 공중 폭발탄 발사기를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 20mm 탄의 경우 적목표물 상공에서 탄을 정확히 폭발시켜 파편으로 적을 제압함으로써 밀집 병력이나 은폐 엄폐된 표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올해 실전 배치된다. 신형 경호로의 청상호 잠수함 잡는 경로에 함정이나 항공기에서 발사된 뒤 수중에서 적 잠수함의 음향을 추적해 파괴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83km이고 1.5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다. 경험의 개발은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저소음 추진 수중 음향 탐지 탄도 위력 면에서 동종 미사일보다 월등하다. 발당 가격은 10억 원. 휴대용 대공 유도 무기 신궁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됐다. 최대 7km 떨어진 적 항공기를 추적하여 1.5m 거리에서 폭발하는 근접 신관을 사용해 파괴력이 뛰어나다. 신궁은 목표 항공기가 반경 15m 안에 근접할 경우 폭발하면서 수백 개의 파편으로 기체를 관통해 격추시킨다. 기하식 장치로 적 항공기를 파악할 수 있고 야간 조준기를 이용해 야간 발사도 가능하다. 명중률은 90%대를 넘어 동급 무기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가격은 4분의 3 수준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 1,000억 원을 투입해 2003년 개발됐다. 구축함과 호위함 초계함에서 발사돼 적 함정을 공격한다. 고성능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했고 최대 사거리는 150km이다. 레이더 탐색기 위성 항법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명중률이 매우 높다. 발당 가격은 20억 원대의 지원 기본 훈련기 ADT 주관으로 개발한 한국의 최초 군용기다. 전투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로 사용되며 950마력 엔진을 장착해 편대 비행 야간 비행 대면 비행 등 모든 기동이 가능하다. 2002년 인도네시아 11회 지난해 터키와 30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대잠수함 유도 무기 홍상어 헬기는 최근 10km 이상을 하늘에서 비행한 후 바닷물 속을 강조해 적잠수함을 타격할 수대잠수함 유도 무기 홍상어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특히 함정에서 수직 발사하는 형태의 대잠수함 유도 무기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개발 착수 9년 만에 1,000억 원을 들여 만든 홍상어는 정확도와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 무기 대기업 볼머리. 미국이 문제 삼은 무기난디와 국내 한방산업체가 공동 개발한 대함 미사일 해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함 미사일 하푼보다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대성은 콜롬비아 수출을 찾은 중에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방 관련 인사는 ADD를 방문한다는데 마치 사찰을 하겠다는 분위기였다. 우리 기술 도용해서 어떻게 쓰보이나 보자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3시간 정도 기술 도용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우리 측 브리핑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KDB가 사찰당했다. 그래도 잘 막았다 등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미국의 불만은 2달 후 외교 전문 매체인 퍼린 폴리시 보도를 통해 외부로 드러났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뺏기고 있어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기밀을 훔쳐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한국의 대한 미사일 전자전 장비 어뢰 다연장 로켓시스 템 이지스함 부품 등에서 미국의 무기를 모방하고 있다며 미국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주력 전차인 K1은 미국의 에이브러햄 전차를 기초로 강을 건널 수 있는 기술을 추가한 것이고 K1 전차의 개량형인 K1A1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도 미국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며 대한미사일 해성은
미국의 학군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베스 맥코미티 SA 중장은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제공한 기술은 허용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며 양국이 공유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전직 미국 관리는 한국은 군사기술 습득에 매우 공격적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 미를 훔치했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기밀 기술 보호 등 민감한 사안을 부각시켰는데 미국의 속내는 이 매체의 분석에 잘 나타난다. 포린 폴리시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무기산업은 크게 성장했고 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국제적인 명성을 쌓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외국에 판매한 최신식 무기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미국의 무기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기업이 사용할 경우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반면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일상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중심 기술만이 전부가 아니다. 특정 국가는 이미 인공지능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대도 AI가 제공하는 속도와 그 능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14일 영국 국방부 인공지능을 사용해 군함이 결정을 내리고 수천 개의 지능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밝히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은 국가안보 및 전쟁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야 이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타서 프로젝트는 오는 2030년대까지 영국 해군, 영국 육군 및 영국 공군 장비 플랫폼이 설계, 협력, 운영 및 유인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AI 및 머신러닝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최초 기금으로 400만 파운드가 지원되는 인텔리전트 선박은 AI 군함으로 해군의 맥락에서 이루어지지만 영국 정부는 모든 영국 방어 및 공격 능력에 사용될 기술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해 모든 획기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영국 제임스 해피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 놀라운 속도에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새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기금은 AI와 자동화가 필수적인 일상 업무에서 우리 군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연구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2030년 이후에는 군함 항공기 및 육상 차량과 같은 방위 플랫폼을 위한 사람과 AI 그리고 AI와 AI 간 팀을 위한 독창적인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둔다. 또 영국 군사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과 잠재적 및 실제 위협에 대한 영국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한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기술 책임자 줄리아 패그는 이것은 영국 방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유능한 힘으로 남아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녀는 이미 수천 개의 데이터 소스 인텔리전스 및 정보로 과부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술과 경험으로 자동화 자율성 머신러닝 및 이를 활용함으로써 미래 함대 구성 방법을 혁신하여 영국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군사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방 예산의 군사적 우위를 확대하기 위한 AI 및 머신러닝 등 첨단 기술 분야에 9,8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참고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18년 세계 군사 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영국의 총국방 예산은 59조 7,250억 원이다.